안녕하세요. 산티아고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2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지금은 독서평을 작성해 보려고 하는데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제목을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되자라고 적어봤습니다. 이 내용 읽고 요약을 하고요. 그리고 읽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읽었던 퓨처셀프에서 빅터 프랭클의 나치 강제 수용소 생활을 적은 일대기에 관한 죽음의 수용소를 보고 바로 읽어보았습니다. 일주일간 읽으면서 매일 죽음 앞에서 살아간 인생이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내는 일상의 소중함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그러면서 첫 번째, 강제 수용소에서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빅터 프랭클이 이 책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다. 생존자 중 한 사람이 들려주는 강제 수용소 안에서의 이야기도 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은 강제 수용소에서의 일상이 평범한 수감자들의 마음에 어떻게 반영됐을까 하는 질문에 답하려고 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카퍼들은 오히려 수용소에 있을 때 가장 영양 섭취를 잘했다고 합니다. 감시하는 병사보다도 나치 대원보다도 카포들이 수감자에게 더 가혹하고 악질적인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수용소에서 저 수용소로 몇 년 동안 끌려다니다 보면 결국 치열한 경쟁에서 양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만 살아남기 마련이고요.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마지막 몇 주를 제하고는 정신의학자 노릇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의사 노릇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119번, 104번이었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철로에서 땅을 파고 철로를 부숴단 일로 보냈다고 합니다. 수용소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잠깐이라도 자살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나에게도 죽음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면서 겪는 고통이 자살을 생각하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시적인 생각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태도를 취했다고 합니다. 수감자들의 무감각이 일종의 방어 기제였다는 것 외에 여기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굶주림과 수면 부족이 무감각 상태로 그들이 이끌었으며 수감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초조함이 이런 무감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글로 쓰거나 이야기할 때 당시 가장 절망적이었던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수용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 석방되는지 몰랐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수용소에서 사람의 정신력을 회복시키려면 그에게 먼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데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니체의 말을 인용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돌아온 사람이 시련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체험은 모든 시련을 겪고 난 후에 이 세상에서 신 이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경이로운 느낌을 갖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고테라피의 기본 개념인데요. 빅터 프랭클 저자가 신경정신과 의사로서 이러한 죽음의 수용소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만의 철학을 만든 개념입니다. 로고테라피는 환자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말하자면 미래의 환자가 이루어야 할 과제가 갖고 있는 의미에 초점을 맞춘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로고테라피는 정신질환을 일으키는데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하는 악순환의 고리와 피드백 기제를 약화시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고스라는 의미를 뜻하는 그리스어이고요. 로고테라피 혹은 다른 학자들이 빈 제3정신의학파라 부른 이 이론은 인간 존재의 의미는 물론 그 의미를 찾아나가는 인간 의지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로고테라피를 의미를 찾고 있는 의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으며 그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짐으로써만 삶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로지 책임감을 갖는 것을 통해서만 삶에 응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로고테라피 행동 강령을 이야기하는데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고테라피에 의하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세 가지 방식으로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두 번째,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세 번째,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쳤을 때에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유일한 인간의 잠재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극 속에서의 낙관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비극 속에서의 낙관이란 말은 로고테라피에서 말하는 세계의 비극적인 요소에도 인간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 낙관적일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의 비극적인 요소는 인간의 삶을 제한하는 고통, 죄, 죽음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고테라피에서 말하듯이 사람의 삶의 의미에 도달하는 데 세 가지 길이 있다. 첫째는 일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이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 만나는 것을 통해서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의미는 일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로 들어가는 세 번째 길인데요.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운명에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무력한 생명도 그 자신을 뛰어넘고 그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시련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 시련에서 여전히 유용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된 책을 읽어봤는데요. 느낀 점을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써봤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다 읽고 난 뒤에 여운이 깊게 몰려왔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한 것인지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빅터 프랭클 저자는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찾았습니다. 결국 살아남아서 로고테라피라는 이론까지 창안해냈는데요. 매일 죽음을 접하는 곳에서 무엇이 그를 이끌었을까? 그가 만든 로고테라피의 뜻인 의미를 찾고 있는 의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의지력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서 만약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자유의지가 박탈된 곳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최악의 환경을 접하였다면 아마도 의지는 금방 수그러들었을 것입니다. 20년 전 군대 시절만 돌이켜 보더라도 상명하복에 움직였던 생활은 좋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감정이입을 다시 해보지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책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해줬습니다. 우리는 쳇바퀴처럼 일상을 살아가면서 남 탓을 하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잖아요. 그러면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덤이죠. 이러한 행동은 자녀들에게까지 전염이 되곤 합니다.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루살이처럼 살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 어떤 절망에도 희망이, 어떤 존재도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각자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우월한 삶은 절대 좋은 삶이 아니기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아서 묻고 답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지금 읽고 있는 무소유라는 책에서 법정 스님은 사는 일은 곧 죽는 일이며 생과 사는 결코 절연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는 심정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왜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글쓰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도 오늘 토요일을 마무리하는 저녁인데 한번 이러한 부분 고민 한번 해보시고 삶의 의미를 한 번 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책으로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